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인데요. 제가 오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했고, 제가 또 좀 저녁 약속이 일찌감치 잡혀 있어서 좀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어, 제가 이 12월까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고 검찰이 증거를 늦게 주는 바람에 이 태블릿 조작 발표가 4개월 늦어졌어요. 저는 8월 달에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12월 달로 밀려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윤석열의 그 특검 제4팀이 태블릿 조작을 한 우리 보고서를 공개했잖아요. 그거 보시면요. 저렇게 IT기를 지네 마음대로 조작하고 위증 교사하고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법무장관은 할 수 없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저건 최소한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리는 거는 거의 다 만들어진 거죠. 이걸 이제 알려나가는 작업만 남아있는데, 뭐, 생각보다 쉽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좀 안진걸 수장 쪽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촛불 진영 자체적으로 이걸 알리는 방법들을 예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저희는 또 저희대로 이제 계획을 짜서 태극기 변절자들을 돌려세우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각각 구상을 하고, 이걸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역시 책 같은 거를 내야 돼서 우리는 뭐 1월 초에 책을 낼 거고 뭐 순식간에 퍼져나갈 겁니다. 뭐 100만 명, 200만 명 하는 이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갈 거고 이제 그 힘으로 이제 끌어내려 가면 되는데 이 뭔가 이제 이런 정치적 이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4월 5일 이 재보선 전주을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서 승부를 거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촛불행동 회원이라 그러는데 뭐 촛불행동 뭐 회원이 뭐 수백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에 이제 아주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있는 보고서예요. 이거 편지가 아니라 완전 보고서인데 한 16페이지 가까이 상세하게 이 주로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 분석하면서 왜 태블릿 조작이 윤석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내리는 좋은 무기가 되느냐 이건데 뭐 제가 16페이지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그냥 몇 가지만 뒷부분만 이렇게 나올게요. 요 부분 대해서 이제 이뭐 2016년 말 탄핵 당시와 현재 정치 상황의 차이점인데 박통지 세력과 윤가지 세력의 차이인데 뭐 저는 사실은 이 밑바닥 지지층은 똑같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분은 경찰, 국정원, 뭐 군 이 문제와 검찰을 나눠서 보는 것 같은데 전 그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박통 지지 세력과 윤석열 지지 세력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30%.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 세력은 사실상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로 태블릿 조작이 쫙 퍼져나가면요. 뭐 지금 개돼지라 그래도요. 뭐 어차피 뭐 태어나기는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흔들린다? 순식간에 다시 돌아서 가지고 다시 박통나 탄핵무효니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 세력은 지금 30%에 고착돼 있는데 그게 절대 시멘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미디어치에서 요걸 아마 좀 공개적으로 올릴 계획이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될 텐데 자 이제 이거 박동 지지율이 5%였고 윤석열 지지율이 0%가 나와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 캐비넷 검찰 권력의 힘이다 그러는데요. 근데 박통 지지율이 5%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 태블릿 플러스 거짓 보도 뭐 저희 미디어치가 잡아낸 것만 해도 25가지의 거짓 보도 뭐 예를 들면은 아들도 없는 최서원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최서원이 무슨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다 이런 무지막지한 거짓 보도가 나와서 5%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면서 박통의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올라갑니다. 그 윤석열 지지율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박통 지지율과 똑같기 때문에 요거 0% 되는 게 정상이죠. 이론적으로 0%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0%대로 결국 수렴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뭐 저는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탄핵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갈 가능성 없다 보고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그냥 조용히 도망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공천권 감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보수 개돼지들을 지금 이게 휘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어차피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야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해먹을 거 없겠다. 그러면 돌아서게 돼 있고 지금 보수 태극기 변절자들도 윤창중부터 지금 나 전광훈 왜 다 왔다 갔다 하냐면요. 정규제 자기가 못 먹을 것 같거든. 못 먹을 것 같다. 바로 칼 꽂고 나올 놈들이에요. 저 진중권이까지 마찬가지여서. 정적수 이경력 확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만 탄핵 정적수를 못 채우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이 계기를 마련하면은 정적수 채우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봐야 되나? 왜냐? 국민의힘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싹 다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버틸 놈이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자, 이게 중요한 건데 2016년 말 탄핵 당시보다 촛불의 진영에 유리한 상황은 일단 국정원 검찰 군부는 현재까지 윤가에 장악되지 않았다. 검찰밖에 장악되지 않았다.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 다만 이제 군부를 못 장악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해서 밀어붙인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2016년 박근혜 탄핵과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의 차이점은 뭐냐? 박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일단 보수 진보 양진영이 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의 하나의 모임인데 반해서 현재는 애국 보수 진보의 좌우 합작이 이루어질 계기가 돼 있죠. 물론 지금은 보수 쪽의 쪽수가 너무 없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보수의 헤드 그리고 보수의 심장 저와 최대입 대표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보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내가 많이 짚은 거죠. 검찰 독재 권력의 물리적 한계로 짝퉁 독재 권력밖에 없다. 한마디로 감옥에 집어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문도 못해 고문도. 그러니까 여기 이 글도 나오는데 서울구치소를 가득 채워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도. 자 이거거든요. 납치 고문 살해 이런 걸 못해 얘네들은. 그냥 공무원 따위들이에요. 검찰 공무원 따위기 때문에 과거 군부 독재 권력과 달리 납치, 고문, 암살, 테러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지 마라.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것만 겁먹지 않으면은 이놈들하고 싸우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런 것들 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구속만을 무기로 하는 윤석열 정권은 반대 세력들 1000명 이상은 탄압할 능력도 안 된다. 기껏해야 잡아놓아야 1000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00명 잡아놓지도 못해. 문재인 때 같은 경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0명을 잡아놓는데 지금 반대 200명 잡아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다. 공무원.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심님, 백원종 대표죠. 양희삼 목사님, 김민웅 소장님, 안진걸, 김용민, 변인재 최대중, 강민구, 조영환. 감옥만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 윤석열 때려잡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압수수색 구속에 대해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치명타가 되는 태블릿 조작날 쪽 기자회견도 아무런 공권력의 제재 없이 2차례나 정상적으로 열린 것만 봐도 윤석열은 짝퉁 독재 정권이다. 물론 프레스센터에서 취소를 하고 기자가 안 오고 그랬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했잖아요. 하기는. 그리고 이제 안진걸 소장이 이제 촛불 인사들만 가지고 따로 하지 않습니까? 한 1000명 정도만 달려들어서 의도적으로 구속이 돼버리면은 그냥 끝난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촛불 측의 윤가 퇴진 운동 및 대린 집회 등의 문제점. 절박함이 없다. 절박함이.
근데 저는 이거 뭐 촛불계가 이 지도부가 아니라서 그건 좀 제가 적절하지 않죠. 제가 아는 거는. 다만 이제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퇴진운동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지, 요게. 요것만 되면 바로 퇴진될 수 있어요. 요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오히려 조금씩 올라간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탄핵무효를 외쳤던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0%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지지율이다. 전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촛불진영 유튜브나 방송 패널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인데 자꾸 뭐 너무 무지막지하다, 뭐 폭력적이다 그딴 말 떠들지 마라. 군사 정권에 비해서는 얘네들은 공무원으로서 서울구치소로 보내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정권을 공포스럽게 묘사하냐. 나는 그런 말들은 글쎄요, 뭐 제가 뭐 저는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뭐 촛불 쪽 진행자들이 뭐 자제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방송 폐지, 출연 정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이걸 갖고 자꾸 검찰 권력과 김건희가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딴 말 떠들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아, 방송 안 나가면 돼. 그 유튜브 하면 되지. 그 김어준이 그거 TBS 그거 좀 나가게 하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김어준이는 일찍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무슨 뭐 탄압이냐 그게. 자꾸 그렇게 과장돼서 공포감을 주장하면은 셀리스트가 한동훈과 김건희가 무섭다며 이 공익점을 포기하는 수가 있다. 윤가 퇴진 후 다시 국민의 촛불을 들지 않도록 하는 비전의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 뭐냐? 이건 전부 다 제도권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민주당의 문제인 거야, 민주당의 문제. 자, 한동훈, 윤석열 일당의 태블릿 조작은 하루아침에 정권 날려버린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견해로서 촛불 광장에서는 진영 논리를 떠나 태블릿 조작 날조 범죄를 가장 강력하게 유탄하여 정치 검찰의 불법 조작 날조 수사를 널리 알린다. 이 태블릿 조작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완성품이라는 거. 지금부터 재판 열어서 증거 수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6년 동안 해서 완성품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태극기 개돼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요게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입니다. 엄청 길게 썼어요. 이분 아무래도 그 뭐 대학 때 운동권 출신 같아. 윤정권 퇴진 운동은 이념이나 지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애국보수, 애국진보의 애국시민들이 오로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한 구국운동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므로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떠받치는 30%를 이 변절 개돼지들을 제외하고 그럼 진보가 40%니까 나머지 30%를 애국보수라 그러는데 뭐 저는 그렇게 그냥 이거는 한 중간층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을 떠받치는 게 사실은 애국보수인데 이것들이 개돼지로 변절돼 있다는 거죠. 정치검사만 박멸되면은 끝난다. 즉 태블릿 조작한 한동훈 일당만 싸그리 체포해버리면은 윤석열이는 팔다리 잘려가지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도 아마 날뛸 거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죠. 당연하죠. 기회주의자들이.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청담동 술자리도 이제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 전에 아마 탄핵 절차가 돌입하게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총선 전에 게임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릿 조작 날조 범죄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헌법기관은 대통령을 구속시킨 내란죄다. 지금은 이제 모해 증거 위조나 모해 위증교사 정도로 처벌하는데 이건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이건 당연히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제 특별법으로 처벌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그의 주선 보수 변절자들이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까불지 말고. 헌법기관은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조작날조를 구속시켰다. 사형감이지, 사형감. 그리고 태블릿 조작날조의 증거들은 초등학생이 봐도 거의 완벽한 증거물이다. 완성품, 완성품. 더군다나 한국 유일한 태블릿 분석기관인 사이버 포렌식 학회가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걸 엎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까도 한동훈이가 입도 못 여는 게 이미 게임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 촛불광장에서 진보 진영의 태블릿 조작 날조 수사 규탄의 전제 조건은 한때 윤해소가 태블릿 조작 날조 수사를 지지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태블릿 조작 날조를 파헤치기 위하여 아스팔트에서 5년 동안 힘겹게 싸워왔던 애국보 세력과 피해자인 최서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진정한 좌우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공격 무기로 보고 있는 이 태블릿 PC는 JTB10개 아니고, 물론 그것도 조작됐지만 지금 무기로 쓰고 있는 거는 제2 PC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죄는 필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신뢰성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몰랐는데? 야, 이거 누가 시켰어? 우리가 언제 촛불리고 니네 번호 조작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사죄까지는 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윤핵에서가 윤한의 태블릿 조작 날조 수사를 지지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태블릿 조작 날조로 피해를 입은 최서원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이것도 그럴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 이제 당부하고 싶은 점은 최서원의 이 범죄 혐의가 너무 넓어요. 최서원뿐이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만 했다면은 다 그래요. 이재명 쪽 다 그렇게 양으로 승부해, 양으로. 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서원이 명예를 회복하려면은 이제 수많은 사례들을 다 반박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감옥에서는. 어쨌든 최서원과라고 뒤집어 씌운 태블릿 PC 2대가 모두 조작됐다면은 최서원에게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형집행정지로 최서원을 석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나와서 최서원이 스스로 명예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입증이 되면은 그때 가서 최서원에게 사과하는 문제지, 지금은 사과하는 필요 없고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고 최서원 석방에 좀 힘을 보태줘야 돼요. 그 석방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최서원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청구의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작날조 수사지재단 진보진영의 공식적인 사과에, 아니 사과는 필요 없고, 야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 변의제가 잘 밝혔다, 인정한다, 이러면 돼요. 사과는 전혀 필요 없고. 사과 없이 윤한의 태블릿 조작날조 수사를 규탄만 한다면, 아닙니다. 규탄만 하면 돼요. 규탄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규탄만 하면 충분해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재명에 대한 조작날조 수사가 지금 내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끌려가기 전까지 태블릿 조작날조 부분을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조 수사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옆에다 갖다 줬어. 완성품을 갖다 줬어. 이제 나중에 안진걸 소장, 김용민 이사장, 손혜원 의원이 이제 단독 기자회견 할 겁니다. 촛불이 다 이재명 대표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 얘기하는데도 이걸 못 쳐다본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딴 얘기 할 거 없이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이. 자,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고, 이거는 태블릿 조작 날조가 됐다 해서 탄핵 찬성이 다 잘못됐냐? 저는 제가 태극기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단지 탄핵을 다시 들여다볼 하나의 계기를 만든다. 그러면 탄핵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려면 누가 뛰어야 되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이 직접 뛰어야 되는 거지. 그것만으로 잘못됐네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거고,
나는 설사 박 대통령이 최소한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판단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문재인이 무슨 심각한 범죄 행위에 걸려들지 않아도 매일같이 퇴진을 요구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당시는 좌우가 강렬히 대립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당파적 정치적 판단이니까 그 판단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 점은 이제 아까 윤석열이 끌어내린 다음에 비전이라 그러는데 좌우로 이끌어갈 핵심 인사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좌우 관계는 야, 이 무조건 끌어내리자 이런 식으로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나가고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점은 뒤로 물리는 그런 식의 상생적 관계로 가게 되겠죠. 지금도 이 텔방에서 저 최대집 김용민 안진걸 소장은 매일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끌어내자마자 야 이제 저한판 붙어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나 뭐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싫어서 탄핵 주범인 윤석열한테 줄 서는 그런 미친 행위들은 윤석열이를 끌어내린 다음에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죠. 아 이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태블릿 조련날 조사로 피해를 입은 최서원의 가석방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진보진영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냐. 이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서원에게 사과할 필요 없는데 최서원이 어쨌든 처벌받는 데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최서원이 마녀가 되는 그 여론몰이의 증거, 여론 선동의 증거로선 태블릿 PC가 역할했기 때문에 그게 조작됐다면은 다시 법적으로 최서원이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의 형집행정지.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재심을 구했는데 최서원이 이제 다른 검찰, 다른 법원과 승부를 했는데 자기의 무죄 입증 못했다. 그럼 다시 감옥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의 형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촛불 든 거에 대한 배신 행위는 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16페이지 정도 이런 보고서를 저희한테 가져와서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전문을 올린다 그러더라고요.